지난 20여 년간 노년기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과일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드시던 그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에 막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속 그 과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65살 되신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며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포도 1송이를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당은 200을 훌쩍 넘었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같은 과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이 이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행하는 건강상식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변화와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과일을 피하고 어떤 과일을 곁에 두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60세 이후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과일을 왜 다르게 먹어야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당분을 빠르게 처리했지만 이제는 처리 속도가 느려집니다.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공장이 늙으면 독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집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인데 이 필터가 막히면 칼륨 같은 미네랄이 몸에 쌓입니다. 혈관도 늙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력이 떨어져서 혈액이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과일도 지금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과당, 그러니까 과일 속 당분은 간에서 처리되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과당이 지방으로 박겨간에 쌓입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배출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심장박동을 흐트러뜨립니다. 탄닌은 위장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드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이 덩어리가 위석이 되어 위를 막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살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겁니다. 석 달쯤 지나서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며 힘이 빠진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6점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상은 3점 후반에서 5점 초반입니다. 6점을 넘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정도 칼륨을 신장이 쉽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 손상이 더 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나나를 매일 먹으면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기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며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과당이 많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에 약 14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각설탕 3개 반 정도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바나나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 노인 2,0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바나나를 일주일에 3개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고칼륨 혈증 발생률이 38% 높았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먹고 싶으시면 일주일에 1개, 그것도 작은 것으로 반 개만 드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을 올리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중에 칼륨 보존 이뇨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가 정말 위험합니다. 바나나는 60세 이후에는 뭔가 과일이 아니라 연고든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생포도, 포도 주스.
건포도 모두 해당됩니다. 72살 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피부에 좋다고 해서 매일 저녁 포도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건포도도 간식으로 한 줌씩 드셨습니다. 석 달 후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gamma-혈색소가 8점대로 올라가 있었고 신장에 작은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포도에는 당분이 아주 많습니다. 포도 100g에 약 1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포도송이 하나가 대략 200g이니까 한 송이 먹으면 32g의 당분을 먹는 겁니다. 각설탕 8개입니다.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건포도는 더 위험합니다. 건포도는 말린 포도인데 물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건포도 100g에는 약 6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한 줌, 대략 40g만 먹어도 26g의 당분을 먹는 겁니다. 각설탕 6개 반입니다. 또한 포도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에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포도에는 네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네스베라트롤은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만약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이 포도를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코피가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 3,500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포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27% 높았습니다. 포도는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정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송이의 절반만 드세요. 건포도는 아예 드시지 마세요. 포도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없어서 전분이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포도는 60세 이후 냉장고에서 치워야 할 첫 번째 과일입니다. 세 번째는 망고입니다. 66세 되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열대 과일을 좋아하셔서 망고를 자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큰 망고 한 개씩 드셨습니다. 2달쯤 지나서 피부에 붉은 발진이 생기고 가려웠습니다.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망고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한 개에 약 46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각설탕 11개 반입니다. 혈당 지수도 높습니다. 혈당 지수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망고는 60 정도입니다. 이건 흰쌀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망고에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렵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알레르기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또한 망고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이 망고를 많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1,800명을 6년간 추적했습니다. 망고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조절 실패율이 42% 높았습니다. 망고는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정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 작은 망고의 4분의 1만 드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망고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감입니다. 생감, 홍시, 곶감 모두 포함됩니다. 70살 되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감 2~3개씩 드셨습니다. 곶감도 간식으로 서너 개씩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배가 아프고 구토가 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외시경을 해보니 위 속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위석이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위 속에서 위산과 만나면 단백질과 결합해서 딱딱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걸 위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위를 막으면 음식이 내려가지 않아 구토와 복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감은 당분도 많습니다. 중간 크기 감 한 개에 약 21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각설탕 5개 조금 넘습니다. 곶감은 더 심합니다. 곶감은 말린 감이라 당분이 농축됩니다. 곶감 한 개에 약 3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각설탕 7개 반입니다.
담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탄닌이 장운동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운동이 느려지는데 여기에 감까지 먹으면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2,400명을 4년간 추적했습니다. 감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미석 발생률이 63% 높았습니다. 밤은 가을에만 가끔 드세요. 하루에 1개, 그것도 작은 것으로요.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위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곶감은 일주일에 1~2개로 제한하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감은 계절의 맛이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중하게 먹어야 할 과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위험한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 이 4가지는 60세 이후에는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아주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혈관과 뇌를 지키는 과일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노년기에 가장 적합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100g에는 약 1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나 망고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40 정도입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뇌 속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능력을 높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6,000명을 12년간 추적했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5% 낮았습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에도 좋습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블루베리 한 줌, 대략 70g 정도 드세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냉동에도.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침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노년의 뇌를 지키는 작은 보석입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래전부터 건강,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죠.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좋은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당분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래서 사과를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혈당 지수가 36 정도로 낮습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줄어듭니다. 변비도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지는데 펙틴이 장을 자극해서 배변을 돕습니다.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5,200명을 10년간 추적했습니다. 사과를 매일 1개씩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8%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23% 낮았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 드세요. 중간 크기면 적당합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영양소가 많으니까요.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사과는 노년의 식탁 위에 늘 올려두어야 할 과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를 과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는 과일입니다. 그것도 60세 이후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보카도 100g에 당분은 약 1g도 안 됩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대신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많습니다. 만일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아보카도에는 누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누테인은 눈과 뇌에 좋습니다. 한반 변성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개선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누테인이 이런 증상을 늦춥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4,700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아보카도를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8%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32% 낮았습니다.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 정도 드세요. 한 개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반 개면 적당합니다.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 드세요. 으깨서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와 함께 드세요. 아보카도는 노년의 혈관을 지키는 부드러운 보호자입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과일로 볼지 채소로 볼지 논란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입니다. 60세 이후에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토마토는 당분이 낮습니다. 토마토 100g에 약 3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혈당 지수도 30 정도로 낮습니다. 토마토의 가장 큰 원점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전립선암, 폐암, 위암 같은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도 예방합니다. 라이코펜은 익혀 먹을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생토마토보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수프가 더 좋습니다.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올리브유에 볶아 드세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7,300명을 15년간 추적했습니다. 토마토를 일주일에 4번 이상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전립선암 위험도 37% 낮았습니다.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 드세요. 중간 크기면 적당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토마토 주스로 드시거나 점심 샐러드에 넣으세요. 저녁에는 토마토 수프나 토마토 볶음을 드세요. 토마토는 노년의 식탁 위에 올려두는 빨간 보험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과일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 이 4가지는 60세 이후 매일 드셔도 좋은 과일입니다. 이제 전체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과일 먹는 법 6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하루 과일 총량은 200g 정도로 제한하세요. 이건 사과 1개 정도입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 드시면 100g씩 2가지가 좋습니다. 둘째, 공복에 과일을 먹지 마세요. 특히 감, 바나나 같은 과일은 위를 자극합니다. 식사 후 1시간쯤 지나서 드세요. 셋째, 천천히 씹어 드세요. 최소 10번 이상 씹으세요. 씹을수록 소화가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넷째, 약 복용 전후 2시간은 과일을 피하세요. 특히 혈압약, 혈전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일의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일 먹은 뒤 혈당을 체크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매일,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식후 혈당을 재보세요. 140을 넘으면 그 과일은 양을 줄이거나 피하세요. 여섯째, 수분을 충분히 드세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는데 과당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과당이 빨리 배출됩니다. 하루에 물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드세요. 이 6가지만 지키셔도 과일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과일을 아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고르자는 이야기입니다. 냉장고 속 과일을 조금만 바꿔도 향후 5년, 10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러 가실 때 바나나와 포도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를 담으세요. 망고와 감 대신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담으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혈관과 뇌를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진과의 직접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언제나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질환, 당뇨병,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과일을 바꾸시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분들과도 꼭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경험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